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장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ESPN을 비롯한 6개 사이트의 순위를 포인트 합산하였습니다. 참고로 11위 마라도나, 12위 토티, 13위 크루이프, 14위 자네티 순입니다. 10위는 오브둘리오 바렐라입니다. 남미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이자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준 남자 바렐라는 우루과이 리그 6연패를 달성했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의 진면목은 국가대표팀이었습니다. 1942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과 MVP를 싹쓸이했고 특히 1950년 월드컵 결승 분위기를 바꾸는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월드컵은 4팀이 결승 리그를 통해서 우승팀을 겨뤘습니다. 우루과이가 결승 리그에 올랐지만 우승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브라질이 너무나 막강했기에 결승 리그 마지막 우루과이전에서 무승부만 해도 우승이었고 심지어 경기 막판 선제골까지 먼저 브라질이 뽑았습니다. 마르카낭의 분위기는 달아올랐지만 우루과이의 주장 바렐라가 어마어마한 승부욕을 불태우면서 우루과이 선수들을 고무시켰습니다. 이때 그의 선수들에게 남긴 명언, 이제 이길 때가 됐다. 그리고 우루과이는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우리에게 유명한 일화로 남은 마라카낭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 선 이가 바로 캡틴 바렐라였죠. 9위는 프란시스코 헨토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역대 우승자이자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적인 주장, 집안 자체가 레알 성골 집안으로 헨토의 형제 모두 현역으로 레알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인 마르코스 요렌테도 바로 이 집안 출신입니다. 1953년 20살의 나이로 디스테파노와 함께 레알에 합류한 그는 첫 시즌부터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20년 만에 1군 우승이었죠. 이 당시 디스테파노에 이어서 2인자였던 그는 이후에 푸스카스가 영입된 이후에도 1인자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헨토였습니다. 디스테파노나 푸스카스가 득점을 하기 위해선 헨토의 기술과 스피드가 필요했습니다. 5년 연속 유럽 정상에 오른 것도 그의 조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더 흘러서 6번째 유로피안 컵을 들어올렸을 때 주장이 헨토였습니다. 레알에서 무려 18년을 뛰면서 위대한 선수로 추앙받은 그는 2017년 레이몽 코파가 사망함에 따라서 레알의 챔피언스리그 원년 우승 멤버 중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8위는 바비 무어입니다. 잉글랜드의 영원한 주장, 1966년 월드컵 우승의 주역인 그는 축구 황제 펠레와 베켄바워가 뽑은 최고의 수비수로 역대 올스타 멤버를 뽑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능적인 움직임과 경기 중 상대 공격수를 잇는 능력이 뛰어났고 태클은 당대 최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탠딩 태클에 있어선 역사상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1966년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의 준결승전에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철통 수비를 이끌었고 자국의 유일한 우승컵을 안긴 바 있습니다. 바비 무어의 리더십은 어릴 때부터 눈에 띄어서 22살 때부터 주장 완장을 찼습니다. 1966년 당시 바비 무어는 25세에 불과했지만 주장까지 맡아 잉글랜드 우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웨스트햄의 레전드로 6번은 영구 결번되어 있고 이곳에서의 바탕으로 발롱도르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08번의 A매치 중 무려 90차례나 주장 완장을 찼던 무어의 별명은 캡틴일 만큼 잉글랜드 축구의 역사이자 영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7위는 토니 아담스입니다. 1983년부터 2002년까지 19년간 아스날에서 활약한 원클럽맨인 아담스는 아스날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이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넘버원 중앙 수비수였습니다. 아스날은 그의 6번을 영구 결번했죠. 그가 활약할 당시 아스날은 동시대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 최소 실점률을 자랑하는 팀이었고 이는 1992년 EPL이 출범한 이후에 가장 강한 수비진이었습니다. 이 중심에 섰던 주장이 바로 토니 아담스였고 그가 이끄는 철의 포백은 아스날의 황금기를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전까지 중위권을 맴돌았던 아스날을 1987년 2위로 이끌었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선 1992년 26세에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유로 96 나강과 1998년 월드컵 16강을 이끄는 가장 믿음직한 방패로도 활약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 5위에는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6개 사이트 중 5개 사이트에서 탑 10에 선정된 리버풀의 심장 제라드는 EPL 시즌 베스트 11에 8번이나 선정되었으며 리버풀에서 13년간 주장직을 맡았습니다. 커리어를 볼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었고 이런 포지션을 주문한 감독과 불화도 없었죠. 23살 때부터 리버풀의 주장 생활을 했었고 7살 때 리버풀에 입단하면서 28년간 리버풀에 충성을 다바쳤습니다. 2005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팀이 0대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위기를 살리는 첫 골도 그랬고 3대3 동점을 만들어낸 것도 그였습니다.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우승컵을 든 그는 데샹에 이어서 챔스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주장이 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비롯해서 11개의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라드에게 유일하게 없는 타이틀이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동 5위에는 파올로 말디니입니다. AC 밀란의 두 명의 신 중 하나로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자랑한 최고의 풀백이었습니다. 186cm의 피지컬과 최고의 태클 기술로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수비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으며 센터백으로 활동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빠른 발, 치명적인 오버래핑과 정교한 크로스로 공격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죠. 25년간 밀란 소속으로 5번의 유로피안컵과 7번의 세리에 A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주장의 DNA는 아버지 체사레 말디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 크리스티안 말디니 또한 2017년 19세 이하 주장직을 맡았습니다. 말디니는 AC 밀란에서 902경기를 뛸 정도로 자기 관리의 화신이었으며 A매치 150경기를 비롯해 월드컵에서만 23경기를 풀로 뛰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만 무려 8번을 진출시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AC 밀란에서 주장직을 12년간, 국대에선 8년간 역임했습니다. 4위에는 프랑코 바레시입니다. AC 밀란 철의 장벽이라던 말디니, 네스타, 스탐, 카프로 이어지는 라인보다 더 철벽을 자랑했던 바레시 라인은 AC 밀란의 전설적인 수비수로 말디니가 주장을 역임하기 전 주장을 맡았던 선수입니다. 특히 그의 괴물같은 수비 능력을 보여준 브라질과의 월드컵 결승 경기에서 당대 최고의 공격수였던 호마리오를 연장 포함 120분 동안 묶어놓으면서 팀을 승부차이까지 가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바레시의 수비 실력은 자로 잰 듯한 어마어마한 공간 저단 능력과 동료와 협력하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수비수 치고는 작은 kin 176cm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유럽 최고였던 세리에 A에서 정상급 수비수로 군림했습니다. 말디니보다 더 긴 15년간 AC 밀란의 주장을 맡았고 국가대표로는 빗장 수비에 정점을 섰습니다. 1990년 월드컵에선 이탈리아 수비진을 이끌고 단일 월드컵 최단 기간 517분 동안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죠. 2013년 뉴캐슬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말디니와 바레시가 함께 출전을 했는데 이날 주장 완장은 바레시가 찼습니다. 3위는 카를레스 부요리입니다. 11년간 바르셀로나를 빛낸 주장인 그 역시 바레시와 마찬가지로 단신 센터백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헤딩슛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대 공을 빼앗는 스토퍼로 최정상급 선수였으면서도 경기에서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며 수비 라인을 조절하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할 때도 강하게 숨쉴 틈 없이 압박을 하면서 공을 빼냈죠. 만년 유망주에 불과했던 피케가 세계적인 센터백이 된 것도 경기 내 외적으로 효율의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관계된 일화로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피케가 관중석에서 날아온 라이터에 맞았다며 주심에게 항의하자 푸율이 달려가서 피케의 라이터를 빼앗아 던지고 말했습니다. 닥치고 경기에나 집중해. 선수들에게 항상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을 요구했고 흥분하는 동료들을 말리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AC 밀란으로 이적을 했던 호나우지뉴와의 재회에서 함께 스스럼 없이 기념사진을 찍는 등 경기 외적으로도 존경받던 선수였습니다. 2위는 로이킨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맨유의 영광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팀의 정신적 지주로 오랫동안 활동한 캡틴 로이킨. 엄청난 카리스마로 당시 아스날의 비에라와 주장 라이벌 구도를 이뤘고 8년간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7번으로 볼골의 정신과 승리에 대한 갈망,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죠. 따라서 팬들 사이에선 실력과 인성에서 비에라가 압승이라는 평도 많았습니다.
제 아무리 로이킨이 깡패 같고 엄청난 부상을 상대방 선수에게 입혀왔지만 그의 커팅 능력과 공격을 예측하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같은 편으로선 든든한 존재였지만 상대편 입장에선 공포스러운 존재, 그리고 감독 입장에선 필드에 꼭 한 명 필요한 존재가 바로 로이킨이었습니다. 할란드에게 저지른 보복성 태클은 결코 용서가 될 수는 없지만 필드에서 보여준 실력과 리더십만큼은 맨유라는 클럽의 주장을 역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베켄바워입니다. 한 개 사이트를 제외하곤 모두 최상의 이름을 올린 베켄바워가 가장 위대한 주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독일과 미넨 모두 주장을 거쳤고 두 팀 모두 감독까지 지닌 전무후무한 인물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말디니, 바레시, 바비 무어를 뿌리치고 역대 베스트 센터백 고정 선수이자 요한 크루이프와 함께 1970년대를 양분한 레전드였습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클럽에서 우승을 했고 국가대표로도 월드컵을 포함해 얻을 수 있는 트로피는 모두 다 얻었습니다. 특히 월드컵에서 야신을 상대로 엄청난 중거리 슛을 뽑아낸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1972년과 76년 수비수로 2번의 발롱도르를 수상을 했고 발롱도르 3위 이내 등 기록만 5번. 수비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빌드업,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영향력 모두 갖춘 리베로의 완전체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짧은 전성기였지만 2000년대 초반 세계